안녕하세요. SPG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SPG가 어제 주가가 잘 버텨주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훅 눌렸어요. 그죠? 훅 눌리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어제 눌리는 자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게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으실 수 있지만 무너지는 중 아닙니다. 오히려 지켜야 할 자리 여전히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자, SPG 내일부터 상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하시면서 오늘 매수 잡아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이고, 지금 너무 빨리 밀리다 보니까 이틀간 너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차트가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망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불안해지시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 SPG 지금은 급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눌러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좀 매수를 해주시면서 버티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SPG가 지금 왜 이러는 건지, 갑자기 왜 이렇게 확 눌리고 있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이 어떠한가부터 좀 살펴볼게요. 왜냐면 이게 아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서 그 얘기부터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오늘 장 시작하기 전부터 하락할 만한 얘기는 많았습니다. 이슈들이 많죠. 일단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전쟁 개판이 따로 없습니다. 그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새롭게 미국 땅 영토로 선언을 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이번에 종전 협상 하려고 했었던 거, MOU 맺었던 거, 그거 미국이 총탄 없으니까 그거 보충할 시간 벌려고 그랬던 거다. 그런 식으로 서로를 매도를 하고 있죠. 전쟁은 이제 개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 상황이 다시 악화될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밀린 것인데, 그런 거 치고 강하게 안 밀렸어요. 그런 걸로 밀릴 거였으면은 이전에 3월에 최초로 터졌을 때 밀렸었던 것처럼 쫙 밀렸어야 됐죠. 그런 움직임은 잡히고 있지 않다. 이틀 뒤, 이틀째 더 강하게 밀렸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시장 오늘 시작하기 전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대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갑자기 확 치솟았죠. 그렇게 되면 당장 시장 흐름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주식에서 국채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돈 빠지면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 전체가 좀 흔들렸고,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주들이 흔들흔들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타이밍상 지금 반도체주들 전부 실적 발표를 끝냈죠. 대양 섹터들, 대양 종목들 실적 발표를 끝낸 시점이기 때문에 슬슬 고점 대비 조정 들어갈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오늘 시장은 눌릴 수가 있었다. 장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이런 흐름은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이게 경제 기사에서는 이렇게 주로 가장 큰 원인들은 잘 짚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사실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런 것들로 밀려날 거였으면은 더 많이 밀렸어야죠. 반도체주들 5%, 6%, 10% 그렇게 밀렸다라고 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는 밀렸어야죠. 반도체주들 그 정도 밀려야겠죠.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다. 물론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리고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그런 거 치고는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사에는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SPG 천장 만들고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다라고 오대리가 저번부터 계속해서 설명드렸죠. 지난주부터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어차피 SPG 지금 못 올라간다. 언제까지? 오늘까지는. 오늘까지는 어차피 못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딱 눌리고 있죠. 아니, 도대체 천장 벗어난다 해서 눌릴 건 뭐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눌림, 그리고 내일이랑 모레 정도는 여기서 버텨볼 수도 있지만 내일 당장 확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눌림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지금 이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7월에 그 시장 흐름을 조금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7월의 흐름이 도대체 어땠길래? 도대체 SPG는 왜 오늘까지는 못 올라간다고 오대리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 SPG는 투자 경고, 그죠? 투경, 지정, 예고 공시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천장이 사라지는 날이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는 일단은 거래소의 감시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자, 그런데 그러면 SPG만 못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대리가 시장 흐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했죠. SPG가 바닥을 만든 그날, 물론 진짜 바닥은 7월 21일입니다. 더 전에 만들었죠.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밀려나려고 했었던 그 7월 마지막 주 화요일,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SPG는 이미 단기 추세에 힘을 받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리는 데 성공을 했죠. 수요일 날 그러니까 눌린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그럼 매수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매수를 잡아준 거예요. 차트가 뭔가 방향이 바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매수를 잡아줬기 때문에 수요일 날 양봉을 찍는 데 성공을 했는데 다른 종목들은 그러지가 않았죠. 수요일 날 시장이 밀렸습니다. 목요일 날도 밀렸어요. 목요일 날 바닥을 찍었죠. 그래서 목요일 날 바닥을 찍은 종목이 진짜로 많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이 아니죠. 이때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 목요일을 바닥으로 만들고 있는 종목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갑자기 회복을 했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회복세를 타고 올라갔죠.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SPG가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공시를 받았듯이 그렇게 감시하에 놓여 있듯이 지금 이 구간에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를 해서 감시에 받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종목마다 디테일한 흐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SPG 잘 버티다가 윗구간으로 살짝 올라갔다 윗구간 버틸 뻔 했는데 결국은 누른 다음에 약간 밀려나 있죠. 어떤 종목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윗구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훅 눌려가지고 결국은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공시 감시를 벗어나는 투자 경고에서 벗어나는 그 시점에 도달해야 되는 선까지 지금 눌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한번 거래소 감시에서 벗어날 타이밍에 많이 눌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흐름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지금은 찍혀 눌려서 일단은 T-15일 기준선 기준으로 해서 100% 상승선 아니면은 75% 상승선까지 즉 천장까지 주가를 눌러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제 시장 상황 험악했겠다. 오늘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추가로 찍어 누르면서 일단은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오늘 진짜 많이 개파락했어요. 그런데 개파락을 하고 회복을 해서 비슷한 선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있고 우리 SPG는 너무 많이 눌렸죠. 이게 사실 오데리가 좀 우려했었던 겁니다. 오데리가 이 지점에서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추가로 올라갈 수는 있다.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는 건 뭐 세력으로서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그림의 개미가 덜 털릴까에 대한 문제다.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차트의 움직임을 보였을 때 개미들의 투심이 버틸 것이냐. 이것의 문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푹 올렸다가 결국 T-15일선으로 확 찍어 눌러요. 그때 개미가 더 버틸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잔잔바리로 버티고 왔다 갔다 하는 그림에서 개미가 더 잘 버틸 것이냐의 문제예요. 즉 이렇게 음봉이 너무 세게 나오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음봉이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까지 회복을 못 해주고 밀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데리가 살짝 걱정하던 그림 자체이기는 한데 결국은 기었고 실제로 진짜로 여러분 이때 안 막히고 계속 급등을 했으면 15일선, T-15일선으로 100%짜리까지 눌러놔야 되는 지금 물론 지금까지는 안 눌러도 되긴 합니다. 지금 기준 T-15일선이 더 높기는 해요. 높기는 하지만 일단은 출발하기 전에 찍어 눌러야 되는 그 지점에서 수시 회복이 살짝 어려워 보이는, 살짝 버거워 보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데리가 계속해서 강조는 드렸어요. 여기 윗구간에 버티고 있긴 한데 누를 수 있다. 진짜 시작하기 전에는 출발하기 전에는 누를 수가 있다.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린다라고 하면은 매수하시자. 도망가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정확하게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6일 전이니까 딱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드렸고 뭐라고 했느냐. 이때는 눌리려고 해도 눌리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세력도 내비둡니다. 안 눌리고 있구나 하고 일단 내비두고 기회 보면은 누른다. 그래서 눌렀을 때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일단 오데리가 104,500원 선 지켜줄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더 밀려난다라고 하면은 10만 원 선까지도 밀릴 수는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10만 원 선 그 언저리까지 10만 원 정확히는 아니지만 10만 1,500원 정도 그 정도로 저점을 찍었고 일단은 고점 자체는 11만 원짜리를 만들었어요. 이거 무슨 뜻이다? 회복하려고 하면은 원래 돌아와야 할 자리도 금방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은 마지막 세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 구간에 지금 공매도 잔고 쌓아놓고 오늘 지났고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는 잠깐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날 차트 하기 시작을 하면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공매도 잔고 쌓았죠. 어제도 종가 언저리에서 공매도 잔고 쌓았습니다. 즉 우리 계속 기준으로 잡고 있었던 108,800원 선에서 공매도 잔고 계속 쌓았어요. 그죠? 그리고 윗구간 공매도 잔고 마찬가지로 쌓았죠. 21만 원보다 조금 위고 11만 5천 원 아래짜리에서 공매도 잔고 또 쌓. 그 윗구간에 또 쌓아두고 11만 8천 원짜리 또 쌓아두고 저 윗자리에도 쌓아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공매도를 엄청나게 쌓아둔 상태입니다.
그걸 SPG 같은 경우는 얼만큼 쌓아놨느냐. SPG 저점은 21일, 22일 이때였습니다. 그때 공매도 잔고가 20만 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30만 주를 안 넘어가는 정도로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점 이후로는 굉장히 급격하게 공매도 잔고를 쌓더니 지금은 결국은 12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무슨 뜻이다? 지금 윗구간에 공매도 잔고가 무려 90만 주가 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90만 주를 터트리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터지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거래량 자체가 여러분 공매도 잔고가 90만 주 쌓여 있는데 오늘 거래량 지금까지 70만 주예요. 공매도 잔고 90만 주 쌓인 거를 한 방에 다 터트리진 않겠지 설마, 그죠? 하지만 그래도 바닥에 쌓아놨던 거 한 방에 드라이브 건다고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맘먹고 없앤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구간마다 없어지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지다가 어떻게 될까요? 쭉쭉쭉 매수세가 잡히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만 기다리시자. 그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로써 일단은 T-15일 지옥 같은 천장 제일 아래 구간, 그죠? 그곳은 벗어났어요. 그곳은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T-15일 열어나갈 수가 있는 상태죠. 이제 위로 올릴 수가 있는 상태고, T-5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간이죠. 살짝 오늘 굉장히 강하게 눌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부터 기준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어요. 좀 버티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왜냐면 새로운 바닥을 만들어 버려서, 사실 그래서 이 중간에 차라리 눌리는 게 낫긴 했는데 일단 그건 지나가 버렸으니까 일단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스타트를 해서 투자 경고를 향해 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투자 경고 만들려고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부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바닥에 눌리고 있으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T-5일 기준 60%까지는 급등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5일 정도까지를 봤을 때 1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 볼 수가 있는 상태니까 이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매도하시지 마시자. 실적 봤다, 볼장 다 봤다, 더 이상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섣부르게 매도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지켜보시자.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스타트를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 사실 이 자리가 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대한광통신 종목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 연초에 전쟁을 거치고 시작을 했는데도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세력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털어갈기가 굉장히 타이밍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끌고 가버렸는데, 이렇게 해서 움직였을 때 여기가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구간이었습니다. 그 구간 지나고 투자 경고 목표로 올렸어요. 올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눌러두고 그 다음에 급등을 만들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급등을 해서 올라갈 때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가 7,500원 살짝 아래였어요. 7,400 몇 원 됐겠죠. 그때 기준으로 여러분 60%는 훌쩍 넘은 것 같고, 그죠? 2배마저도 넘었다. 넘어서 3배까지 갔다가 찍혀 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이제 2배 넘는 시점, 그러니까 2배 상승한다는 게 결국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0분위로 따지면 100% 상승이에요. 그래서 그날 기준으로 T-15일 동안 100% 자리 가기 전까지 어떻게 드라이빙을 할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T-5일 그리고 T-15일 그 기간 안에, 그 10일 안에 완전히 폭주를 시킨 다음에 다시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매한 지점에서 멈춘다고 우리 이렇게 한번 훅 눌리고 있으면 여기까지가 끝이다, 여기까지가 끝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중간에 끊어버리고 싶은 그 충동이 계속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억누르시고 조금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그래도 15일이 도달하기 전까지. 그런데 15일 도달하기 전에는 일단은 안 되고 최대한 치고 올라갔을 땐 매도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SPG가 투자 경고로 인해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공매도 잔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 터트려서라도 윗구간은 갑니다, 여러분. 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매한 구간에서 지금 같을 때, 여러분 지금 같을 때, 그죠? 눌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눌리고 있을 때 매도하시지 마시자. 이렇게 이틀 내려가고 있다고 이것이 끝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지지하고 있죠. 오대리가 얘기를 했었던 10만 원, 거기까지도 눌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바닥부터는 어느 정도는 매수가 잡혀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결국은 위로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애매한 구간에서 오늘 같은 날 매도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양봉 찍고 있을 때, 올라가고 있을 때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자. 그리고 나 그 고점 놓칠 것 같다,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오대리가 좀 편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진짜로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셔가지고 일단은 수익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늘 장중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 대응 가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터지는 것이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딱 1분간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냉정하게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행보를 하던 여러분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거대 자금을 굴리는 세력의 의도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델이가 그동안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도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시장 분위기,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력이 어느 정도 조작도 가능하고 개미가 이것을 믿도록 호재가 터지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미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개미의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데리는 최대한 차트 이면에 숨겨진 이 세력의 거대한 돈의 흔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돈의 흔적과 거래량, 그리고 그들의 의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세력의 목표가와 평단가를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개미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주가를 누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 폭탄 터트리면서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런데 또 고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잘 나간다. 괜찮다. 호재 터진다. 그러면서 불장이다 하면서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미들 돈은 이곳에 묶어두는 거예요. 고점에 묶어놔가지고 또 그들은 그 고점 갔을 때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개미는 여기에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경고도 마찬가지고 시장 과열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마저도 그 제도 안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종목의 차트, 심지어 주가, 시장 분위기, 종목 분위기 자체를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게 세력의 본질입니다.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 번갈아 물들이면서 전형적으로 연출을 하고 그들은 그 사이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도 갑자기 눌리는 구간, 물론 단기 고점 찍고 개미들 모두 생각하기에 이제 조정 들어가겠구나.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냥 들어갈 조정보다 더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뭐로? 공매도로.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죽이면서 이 종목은 끝이다. 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주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세력이 공매도로 에너지를 쌓는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 생각에 드라이브 걸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키면서 끌어올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죠. 이런 속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투자 경고 당하면은 주가가 밀린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 경고마저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시면은 개미 털기를 한 번도 아니고 세 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면서 이 윗구간에서도 다시 매수를 하면서 그들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구나. 또 급락을 하는구나.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뉘앙스를 줘놓고 결국은 빨리 회복시키고 갭상승 시켜서 또 찍어 누르고 이게 이 투자 경고 당하게 되면은 주가 당장 눌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이다라고 인식한 개미를 털어버리고 있는 세력의 의도에 휘둘려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로 여기에 또 개미를 묶어둡니다. 더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개미를 묶어놔요. 그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린다. 그리고 그 털기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음 구간으로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3,900원, 4,000원 안 되는 가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간에서 다 털리세요. 물량 전부 다 뺏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은 챙기시죠. 그런데 고점 찍어봤자 10,000원. 분명히 크게 수익은 챙기시지만 10,000원에 끝을 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30,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의 의도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력이 진짜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종목 판단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이게 복잡합니다. 기저에 깔려 있는 거래량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공매도 잔고 어느 정도 쌓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실제로 수급이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최대한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면은 세력이 지금 구간에서 만들고 있는 평단가 구간, 그리고 찍어 누르는 그 구간까지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혼자 이런 것을 여러 종목들 전부 다 챙기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번히 우리는 이 정신없는 호가창이 번쩍이는 이 정신없는 장중에서 결국은 여기는 고점 같다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 매도를 하시고, 여기가 저점 같다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의 의도에 당하시지 않도록 오데이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지점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모든 종목 전부 다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오데리가 이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미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오데리의 리포트 안에는 장중에 주가가 어느 지점에 가 있을 때 세력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지점, 목표가, 대응 전략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지점에 있어. 에너지 정리하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강력한 호재로 급등을 하든지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숨고르기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우리 기술도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저 바닥에서 다시 급등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빠르게 출발을 할 만한 종목들 3개까지 리포트에 같이 정리를 해서 묶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장 방향성 못 잡고 헤맬 때 우리는 이 후속주들, 지금 준비 끝마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하셔서 저점에서 선점을 하셔가지고 순환매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이 판을 깨부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단기 대응은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세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SPG가 지금까지 과거 차트로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적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있지도 않아서 막 이때 엄청 잘 올라갔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올라가줬어요. 이때도 물론 투자금고 어느 정도 의식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인데, 물론 SPG는 이때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진짜 이게 정말 슬픈데 주식도 타이밍이죠. 물론 전쟁이라는 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으니까 일단 그때는 기술주가 전부 다 밀려나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밀려나면서 흐름을 끊어가 버렸어요. 끊어가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고 회복을 하다가도 다시 시장 상황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바닥까지 와 있는데, 일단은 투자 경고를 여러 번 이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한광통신을 통해서 조금만 더 흐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번에 여러분 급등을 하게 되면요, 이 지점에 지금이 여러분 이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SPG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를 너무 잘해서 지금 투자 경고, 원래 이 투자 경고로 주가를 급등시킬 경우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공시 기간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일단 차트를
위쪽으로 올라가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왔다 갔다 유지를 시키면서 어느 정도 평탄화를 시켜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을 찍은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스타트를 끊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왜냐면 일단 하락을 하다가 상승, 그 바닥을 찍는 지점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투자 경고라는 것은 T-5일과 T-15일 일단 불건전 요건으로 인한 투자 경고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기간을 따지면서 종가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T-5일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바닥 치고 올라가면은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15일이에요. 15일까지 따져가기 시작을 하면 이때 막 상승을 하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기간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가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숫자 계산도 복잡해지고 종가 관리도 복잡해지고 그것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개미가 투심을 꺾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중지를 시킨 다음에 지정예고 공시를 만들어서 못 올라가게 어차피 천장 뚫고 올라가기 힘든 그 상황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개미 털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구간을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부터 스타트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T-5일도 상승 중, T-15일도 어느 정도 구간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범위에서 흔들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정 예고부터 사실 스타트를 끊게 되는데 이때 한번 급등시키죠. 그리고 실제로 잠깐 눌렸다가 투자 경고를 향해서 급등을 만듭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2차로 확 치고 올라가서 그 구간에 다시 한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때 거래량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대지정 기간을 노리면서 다시 급등을 만들어요. 그게 딱 이 세 번째 급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2,500원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15일간 100% 가까이 상승시키고 그렇게 5,000원짜리 왔죠. 그리고 15일간 또다시 출발을 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윗자리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곳부터 시작을 해서 끌려 올라가게 만든다. 특히 재지정 기간, 이때가 제일 크게 급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노려서 급등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노리면 이제 한 두세 배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냐? 모델이가 방금 얘기 드렸죠. 거래량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갈 수 있다. 대한강통신도 이때가 끝인가 보 하는 움직임은 많았는데 결국은 한 방 더 갔습니다. 오데리가 와 이때 아주 영광스러운 나날이었죠. 이때도 오데리가 나가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물려도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어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오데리가 보니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지가 되고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서 한 방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그때 한 방 더 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서 진짜 고점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노릴 수 있었는데 이 아쉬운 게 일단은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의 6월과 7월에 도착을 하면서 결국은 투자 경고 흐름은 끝이 나버리고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드라이빙을 걸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엉망이 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이 드라이빙이 엉망인 상태로라도 지금 차트는 우리 거랑 비교 분석을 해볼 만하니까 잠깐만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대한강통신 SPG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SPG가 오히려 조금 더 강세였죠. 차트가 이미 어느 정도 빨리 올라가지고 드라이빙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오데리가 그죠? 이 지점에 매수세가 꺾여야 되는데 안 꺾여가지고 세력도 조금 당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내비두고 있는데 이거 내비두다가 찍어 누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게 지난주 흐름이었고 원래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꺾입니다. 꺾이는데 그렇게 꺾였었던 종목은 어제 기어코 내려갔죠. 똑같이 내려갔죠. 그런데 이 종목 대한광통신은 바닥부터는 매수가 확 잡혀 들어오고 있죠. 이거는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투자 경고 관련해서 한번 화려하게 챙겨보신 전적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끝에 뭔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매수를 해주시면서 버티고 있지만 우리 SPG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방에 너무 높은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밀려나 있다 보니까 투심이 아직까지는 막 속 시원하게 막 회복이 되고 있진 않다. 하지만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을 정도로 훅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확 회복해서 더 갑자기 또다시 108,800원짜리까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신 분들 잘하신 겁니다. 어제도 저점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자리에서부터 결국은 갭상승을 하던 투자 경고를 노리고 급등을 가던 올라갈 수 있고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니까 조금만 더 지금 구간에서 잘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SPG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앞으로 SPG 급등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댓글로 급등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